부산 북갑에 어제 또 이벤트가 하나 있었잖아요. 이거 개소식, 동시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부산 북갑에서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그다음에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어제 2시에 같은 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고 1시간 뒤에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개소식을 했는데 일단 박민식 후보 쪽에서는 당 지도부가 총출동을 했고요. 한동훈 후보는 사실상 나홀로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위주로 이렇게 그 개소식을 꾸몄는데 전체적인 총평 어떠던가요? 일단 제가 이쪽 여쭤보고 국민의힘 입장 한번 여쭤보고 우리 정통 보수가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밝혀진 순간이었다 누구예요?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 후보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네. 사면 초과인 것 같아요. 왜요? 조금 이따가 디테일하게 얘기하지만 이제 정영근 후원 회장 이번에 개소식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 적어도 이번 주 안에는 뭔가 확실한 거를 한동훈 후보가 보여줘야 네.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뭔가 보여주는 어떤 정책적인 것들도 잘 나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후원회장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한동훈 후보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갔었던 중도층은 완전히 뒤돌아서게 하는 이런 이슈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그 전날에 토요일에 출마 선언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연단에 그 카메라맨이 올라가 있었는데 그 카메라맨이 이제 스스로 발 헛디져서 이렇게 떨어지셨어요. 네. 근데 이제 한 후보는 본인은 이제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떨어질 때까지는 못 보고 그냥 바닥에 떨어져서 막 주위에서 막 웅성웅성 하고 있을 때 살짝 본 다음에 네. 본인이 해야 되는 그 일을 연설을 하는 거를 이게 영상으로 다 남아 있거든요. 한번 영상 저희 제작진에서 있어요? 있으면 한번 좀 올려주시겠어요? 많이 돌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많이 보였어요. 네, 한번 보시죠. 그 한 후보 캠프에서는 이거 자, 저 괜찮다는 소리가 거. 났을 것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 아이고, 소리가 아이고, 났을 아이고, 것이고 아이고. 그러면 저분을 일으켜야죠. 연단이 좀 적었네. 근데 일단 뭐 제가 뭐 한동훈 후보 측은 아닙니다만은 굳이 여기 한동훈 후보 또 옹호를 또 해드리면 그래도 보시면서 괜찮으세요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 안 왔을 것 모양이 같은데요? 이 모양이 없잖아요. 아니야 여기 안 왔을 것 같은데? 한 몇 초간 계속 지켜보고는 있었고 아마 그 또 그 카메라맨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큰 사고가 아니구나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한동훈 근데 후보 한동훈 후보 측에서 캠프에서는 얘기하지 않을까요? 뭐 괜찮다라고 뭐 사회자가 괜찮다라고 해갖고는 네. 본인은 이제 하던 걸 네. 계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보통 사람이 옆에서 누군가가 그럼요. 바닥에 떨어지면 달려가갖고는 괜찮으세요. 나도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저기서 생각이 뭐 드는 마이크 거죠. 잡은 것도 선거법 위반이고 한데 개소식 풍경부터 말씀드리자면 한동훈 캠프에서 계속 소스를 내는 게 우리는 지역 주민들로 개소식을 한 거고 박민식 캠프는 그렇지 않았다. 네. 서울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박민식 캠프에는 지역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박민식 캠프는 지역 사람들도 많았고 서울 사람들도 내려온 거죠. 네. 근데 한동훈 캠프에 그러면 우린 지역 사람들이 위주였다라고 하면 네. 그 지역 사람들 뭐 상인회 회장이든 상인회 부회장이든 뭐 소상공인 누구든 뭐 청년 어디 대표든 그런 명단이라도 공개가 돼야 되는데 네. 그냥 우리는 지역 사람입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찰밥 할매도 할머니 찰밥 할매라고 하는 찰밥 할머니. 예, 찰밥 할머니는 지금 그 많은 그 유튜버들이 인터뷰를 했을 때 네. 김해의 부원동에 산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유권자가 아니다. 부산 북구에 살지 않는다. 그래도 김해 부원동에 산다. 장사를 하시는 뭐 분이잖아요. 투표권이 없으시잖아요. 예. 그러한 얘기인 건데 그래서 이걸 보면 부산 북구 그 갑분들이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네. 국회의원 역할은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 지역에 예산 따오고 조율하는 건데 무소속 후보만 가지고는 무소속 후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당에 있는 후보가 정당 사람들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예산을 따오던가 혹은 제도적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지 힘이 없는 무소속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돼요. 국회 가서 뭘 해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니 뭐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 조금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는 한동훈을 까는 방송이 아닙니다. 저는 한동훈 네, 네. 후보 다 응원하고요. 박민식 후보도 응원하고 하정우 후보도 다 응원합니다. 응원 안 하는 건데. 아니 다 응원해요. 네, 우리 다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정통시사 다 훌륭하신 객관적 분들이고 방송. 네. 그래서 뭐 한동훈 후보를 까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저는 제가 이제 민주당이니까 민주당 관점에서 아니 저는 그 하정우 후보 네. 개소식까지도 같이 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한동훈 후보가 기세에서 약간 밀린 것 같아요. 그냥 친한계 후보들 다 친한계 의원들 다 참석하게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참석 못하게 했거든요. 그 전략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친한계 의원들 모으고 이 뭐 저기 다른 뭐 나경원 의원, 장동영 지도부 다 이렇게 박민식 가면서 누가 진짜 보수의 정통성이 있냐, 적통을 가지고 있고 보수 재건할 수 있냐, 그게 그동안 한동훈 후보가 계속 밀었던 이 전략이고 그 기조였거든요. 근데 그 기조가 갑자기 개소식 앞두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나는 지역 주민들 위한 선거 뭐 캠프를 꾸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전혀 와닿지가 않는다.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가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거를 선택했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뭐 친한계 의원들 뭐 여러 가지 해보니 아니 대거 보수의 거물급 정치인들은 다 박민식 후보한테 가면서 다 응원해 주는데 이게 선거가 국회의원만 뽑는 총선, 그러니까 국회의원 총선거였으면은 무소속 후보도 해볼 만한데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방선거예요. 투표 용지가 지금 후보를 한 6명, 7명 정도 뽑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리 투표하는 경향이 되게 있어요. 줄투표. 줄투표죠. 서울시장은 그러니까 뭐 부산시장은 박형준, 뭐 구청장 후보, 그 시구현 후보 딱딱 찍는데 무소속만 있으면 이거 약간 조금 뭔가 약한 거 아니야? 이게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아니면 지방에서 이 무소속 후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지방선거일 때는 엄청나게 세게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세를 보여주고 단일화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단일화하면은 내가 이긴다 이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거의 180도 바뀌었어요. 저는 이게 약간 그러니까 우아해요. 180도가 왜 바뀌었냐면 제가 한동훈 캠프 입장에서 유추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당에서 가지 말라 해도 갈 사람은 갑니다. 근데 한동훈 캠프에서 오지 말라 그랬어요. 한동훈 캠프에서 오지 마세요 해가지고 배현진도 안 가고 박정훈도 안 가고 진종호도 안 갔잖아요. 근데 그건 잘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배현진, 박정훈, 진종호가 오면 한동훈이라는 후보자보다 그 사람들이 인기가 쏠립니다. 배현진에 대한 그러한 브랜드 파워, 또 진종호 올림픽 사격 사관왕했던 그 브랜드 파워 거기에 쏠리기 때문에 이게 분산될까봐 내가 원탑으로 우뚝 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못 오게 한 거 아니냐라고 저는 약간 추측을 좀 해보거든요. 굳이 제가 오늘은 한동훈 대표 후보 측을 조금 편을 들어주자면 무소속이니까 이렇게 편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소위 말하는 친한계로서 어찌 보면 한동훈 대표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 갔다 해서 뭐 그분들한테 포커싱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그리고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뭐 절대 안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뭐 그렇게 얘기를 한 뉘앙스로 봐서는 뭐 그런 주장이 많네. 이 하나 염두에 두고 안 뭐 이 단일화에 대한 어떤 뭐 그 가능성은 아예 없어지지는 않았거든요. 박민식 후보는 아예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소위 말하는 친한계 의원들을 오지 말라고 함으로써 어찌 보면 나중에 국힘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했잖아요. 한동훈 후보는 어찌 보면 조금 더 큰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유명한 짤 중에 그 소년 재판하시는 그 천 판사님께서 안 돼 돌아가. 안 받아줘 돌아가 이런 짤이 있거든요. 단일화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게 보수 분열이 아니에요. 이게 하다못해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나가서 개혁신당을 창당할 때도 그때도 보수 분열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왜냐면 조금만 덜쳐 나갔으니까. 우리가 케이크를 자를 때 2등분 할 거야 4등분 할 거야 얘기하잖아요. 근데 빵 부스러기가 떨어진 걸 가지고 그거를 몇 등분 했다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개별 활동을 하는 것이지 보수 전체의 분열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냥 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제가 박민식 후보 쪽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와의 각을 세우는 것보다는 하정우 후보랑 각을 세우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지금 어제 뉴스만 보면 마치 이게 북갑 선거구가 박민식 뽑는 선거인지 한동훈 뽑는 선거냐 이렇게 묻고 그거밖에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실제 지금 가장 최근 여론조사까지 포함하더라도 하정우 후보가 가장 지금 앞서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민식 후보나 저는 어제 그 당 뭐 지도부가 간 것까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너무 한동훈 후보에 대한 각을 세우는 게 오히려 박민식 후보 선거 운동 입장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그래서 거예요. 이것도 그 박민식 캠프나 한동훈 캠프의 TV 토론 팀에서
이거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자칫 TV 토론 할 때 둘이서만 계속 싸우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정우의 말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실수를 끌어내야 되는데 그냥 현상 유지가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예, 현상 그래서- 유지되고 계속 3자 구도로 가면 이 지금 현 단계에서 현재 시점에서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보수 진영은 전부 다 떨어진 예, 근데 낙선이거든요. 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이론에 의하면 본인도 무소속에 28%를 받았는데 그 막상 실투표를 가면 10%가 안 된다라고 결국 얘기했는데 국민의힘 예, 후보 같아. 장해찬 그분도 그 전당대에 돌았던 최고위원이었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는 그 전당대에 돌았던 당 대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퍼센티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론이 좀 근접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좀 자잘한 악재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뭐 정영근 후원회장은 자잘한 정도를 넘어선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 주 안에 정영근 후원회장에 대해서는 교체한다. 이게 분명히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른 분들을 공동 후원회장으로 모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구포 상인의 옛날 회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 한 두어 분을 더 모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 수준으로는 지금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 왜냐하면 한 전 대표는 본인이 좋은 정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좋은 정치를 이번에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제가 국회 들어가서 이런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서야 구체화시키는 단계인데 그러니까 정영근이라는 분이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모셔왔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20년 전의 그렇죠. 의원이에요. 이분이랑 경선에서 승리해서 의원이 된 게 박민식 후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은 알겠는데 옆에서 그럴 땐 참모들이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네.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좋은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께 지역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그 진정성이 다가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후보를 설득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저는 그게 안 됐던 게 아닌가. 지금 마음이 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뭔가 정책적이든 어떠한 메시지든지 간에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 좀 말이 나와야 되고 저는 이제 결국에는 한 전 대표가 지금 약간 중간에 꼈어요. 강성 보수층에서는 박민식 후보 특히 저희가 당이 요즘에 좀 집결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가 있고 민주당 쪽 지지자분 뭐 중도 진보 쪽에서 표를 가져오려면 한 전 대표가 지난 비상계엄 이후에 한덕수 총리와 공동정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 정부. 예. 네. 그거가 사실은 민주당 유권자층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비상계엄 내가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요즘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세요. 근데 이제 그 공동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메시지가 나간 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그 진흥정 변호사께서도 선거 캠프를 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막판에 이제 지지율이 안 올라갔을 땐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남겨놓고 그 우리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배우자 그리고 김혜경 배우자가 다 사과 메시지 낸 적이 있었잖아요. 네.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진은정 변호사가 사과를 하면서 강성 지지층들에게 호소하려는 이런 메시지를 내려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거는 조금 더 나간 상황이고 이번 주 안에 뭔가 본격적인 메시지가 본인 입으로 본인 워딩으로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 그 한동훈 후보 개소식에서는 이른바 찰발 할머니가 이제 청와대로 가려고 한다, 가라, 뭐 이런 말씀 덕담이죠. 이렇게 한동훈 후보 측에 얘기를 했고 한동훈 후보가 이제 자기가 청와대에 가게 되면 우리 찰바 할머니를 맨 먼저 반드시 모시겠다라고 했고요. 이제 박민식 후보의 일도 그럴 거면 북가변에 왜 나왔느냐, 북구를 무시하는 태도 아니라고 이제 비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저렇게 길바닥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찰밥을 먹는 모습이나 이런 네. 모습은 굉장히 저는 이건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저런 모습은 솔직히 한동훈 대표의 이미지와는 어떤 조금 다른 모습이잖아요. 약간 뭐 진짜 서울 사람으로서 서울의 강남에서 자라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이런 시장 바닥에서 길바닥에서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다는 게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찰밥 할머니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개소식에서 이 청와대를 가겠다고 한 발언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우리 여선홍 대변인 평가해 주시면. 뭔가 진정성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동훈 후보가 어쨌든 선거 출마하면서
계속 이제 보수 재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보수 재건 이야기를 하고 뭐 자기가 청와대 가겠다, 대통령 하겠다, 네. 그리고 나는 여기 북값을 지키겠다. 단 더 큰일 하면은 그때 떠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지금 전당대회도 아니고 지금 북갑의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 한동훈 대표가 너무 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네. 이게 선거 전략이 약간 잘못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 선거가 아까도 이야기 말씀드리지만 지방선거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는 일단은 지역 일꾼론이 굉장히 먹혀요. 우리 지역에 있는 구의원 후보, 시의원 후보, 그리고 우리 구청장, 시장 이런 거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정치 이슈가 크게 그 주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와닿지 않는데 네. 저는 한동훈 후보가 괜히 지금 보수 쪽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밀려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너무 부각하는 전략을 펼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약간 필패다. 그리고 또 그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요즘에는 안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재수 후보를 계속 비판하더라고요. 아. 저는 전재수 후보랑 싸우면은 북갑에서 선거 진다. 그 제가 고소했을 때 그 네. 얘기 방송에서 계속 했었거든요. 서로 간에 뭐 까르띠에를 받았네 안 받았네 하면서 서로 고소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한동훈 캠프 입장에서는 정무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다. 지역에서는 전재수 의원 진짜 사랑해 주셨거든요. 거기 밑바닥에 민심이라는 것은 전재수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데 한동훈 후보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우리 동네의 자랑인 전재수를 저렇게 고발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마음을 주기가 아니, 쉽지가 그것도 않아요. 있고 한동훈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쨌든 내리투표하는 그 지방선거 시즌이기 때문에 아휴, 내가 부산시장은 저기 전재수 뽑아도 여기 북갑은 지역 국회의원 어쨌든 크게 뭐 지금 당대표도 했다는 한동훈 뽑자 이러고 싶어도 계속해서 전재수 후보를 비판하고 공격하면은 그 표가 안 와요. 그러니까 선거 전략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약간 조금 이런 면에서 약간 정치 초보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난 총선 때도 그랬어요. 네. 지난 총선 때도 이주 심판만 계속 외쳤는데 그게 국민의힘 안에서도 아이고 당대표가 이주 심판 외치는 거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쨌든 전략이 약하다. 아니, 이어서 이제 그 같은 날 하정우 후보 개소식 얘기도 좀 해보겠는데 하정우 후보가 공을 많이 들였던 정청래 대표가 오시지는 않고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만 참석을 했어요. 뭐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왜? 송영길 대표가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랬구나. 부산은 전재수에게 맡겨라. 네. 그게 아니라 네. 그 전에 네. 그 전재수 후보 개소식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부산이나 영남인가 4번째인가 5번째 방문을 해서 또 그 다음날 이튿날에 또 부산에 있을 수가 없어서 네. 그 참석을 자연스럽게 안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혹시 오빠 논란 때문에 참석 안 하신 건 아닐까요? 아니요, 뭐 그게 아니라 일정상 네. 그 전에 부산 갔기 때문에 이틀 연속 부산에 있는 거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인기가 너무 좋아서 네. 전국에 있는 모든 후보들이 찾아서 네. 그 다음 날에 토요일 날에는 우리 중앙선대위 발대식하고 네. 그리고 바로 저녁에는 광주 전남 지역 민영배 네. 후보 개소식 갔거든요. 일정상 못 가셨다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그 하정우 후보의 뭐 누가 인터뷰한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거기 우리 준비가 돼 있나요? 오지 말라 그랬다고. 네, 네. 뭐 그래서 한번 봐보면 네, 이거. 이게 보시면 대표가 아니면 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아 사람 막 정신없. 이거 무슨 오빠입니까 삼촌이지라고 해야 되는데 대표 아닙니까? 예, 예. 괜히 내려와가지고 씨. 그냥 오지 말라고. 그냥. 알겠습니다. 말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하정우 그냥 후보가 오지 이제 말라고. 저 피켓 들고서는 시민이 인터뷰를 하고 하셨는데 있는데 그러니까 참 이 선거를 뛰는 이 하정우 후보가 언제 이런 피켓 들고 길에서 인사를 해봤겠습니까? 그 와중에서도 어떤 본심이 나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못 간 이유가 뭐 어떤 전략상 선택을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 않았는데 하여튼 뭐 하정우 후보가 그래도 여전히 뭐 최근까지 조사된 여론조사에서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단일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단일화가 북값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 선거를 좌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놨는데 일단 양쪽 다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는 절대 불가 단일화에 대한 절대 불가를 얘기했고 한동훈 후보가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절대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까지만 밝히고
다음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네.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 그 하정우 후보가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 1등으로 나오는 건 맞는데 네네네. 당 지지율보다는 낮아요. 네. 그렇죠. 네, 당 당 지지율을 지지율보다는 못 지금 듣고 여론조사에서 보면 하정우 후보 개인이 낮고 조금 아까 영상 보신 음. 거는 뭐 오지 마라 했다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저거 보고 깜짝 놀란 게 말이 너무 거친 거예요. 후보가 저렇게 직설적인 발언을 하면은 언젠가 또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내용 보면은 뭐냐면은요, 내가 오빠라고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은 뭐 삼촌이지 얘기할 수 있었는데 당 대표가 저렇게 오빠라고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아이한테 오빠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책임을 정청래 대표에게 전가하는 듯한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전체적인 뉘앙스는 정청래 대표가 자꾸 사고 치니까 오지 말라고 그만 좀 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후보는 저런 얘기 하면 안 되거든요. 항상 정중동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저 영상을 보고 아 이게 선거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 20여일 더 남아 있기 때문에 하정우 후보 스스로 어떤 말에 실수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박형준 시장 후보가 단일화 이야기한 거는 저는 본인의 정무적 판단 때문에 얘기했다고 봐요. 결국에는 두 군데의 개소식 중에서 당 후보인 박민식 후보 개소식만 갔거든요. 한동훈 후보 쪽에다가는 뭐 영상 메시지나 이런 걸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한 거가 지금 보도가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한동훈 후보도 지금 지지자분들이 많아요. 사실이거든요. 근데 박형준 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박민식 박민식 후보 쪽 그리고 한동훈 후보 쪽 이 지지해 주시는 분들을 모두 아울러야 본인이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대방이 지금 대통령이 또 사랑하는 네. 전재수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저는 한동훈 후보와 이 박민식 후보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끌어안는 듯한 메시지를 낸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속으로는 지금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99%는 단일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네, 의미가 일단 있는 것 한번 같다. 지켜보시죠. 아직은 단일화가 서로 뭐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단계이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단일화에 대한 압박은 분명히 선거 끝날 때까지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이번 주에 아마 후보자 등록 기간이 있는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14일, 15일. 네, 뭐 이제 등록까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드롭이 된다. 뭐 단일화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큰 힘을 발휘할 것 같지는 않은데. 등록하고 단일화 시작. 그렇죠. 이제 등록하고 아마 선거운동 사전투표 전까지. 네, 투표용지.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아마 그 압박이 계속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또 추가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걸 지켜보면서 부산 북감은 더 얘기하도록 하고